안녕하세요. 해공호점입니다. 자, 유한양행입니다. 자, 유한양행 오늘 플러스 0.53%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 3%가량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아쉽게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오늘 0.5% 오른 게 아니냐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습니다만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뒤다 보면 결국은 윗골이 달리면서 5위평, 12평 데드크로스를 오늘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쉽다. 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양분 그림이 나오면서 여기를 좀 감싸는 5위평, 12평이 지금 데드크로스지만 여기를 감싸는 양봉이 나왔다면 이보다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바로 내일 5위평, 12평 다시 무너지지 않는다면 여기에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내일 또는 모레 요 며칠 사이에 5위평, 12평을 돌파 안착해 주는지 아니면 반대로 아래로 더 내려가는지를 계속적으로 우리는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세력들의 또 이 수급 포지션이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투자자님들이 체크하셔야 실제로 주가 강세가 나올 때 세력들이 강하게 뽑아 올려주는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 수급으로 강하게 올라가는지를 잘 보셔야 우리 유한양행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 믿고 강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이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자, 일단은 기술적 분석 먼저 보면 자, 며칠 사이 동안에 계속적으로 흐름들이 어때요? 13만원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해주고 있죠. 그래서 13만원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는 며칠 사이 지속적으로 지금 같은 형태로 일관된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오늘 뭐 소폭 상승하고 뭐 3% 오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13만원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하면서 일단 무너지지 않고 있다 라는 점이 일단은 우리는 특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반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그럼 위로 그러면 빨리 14만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올라가야 되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여기에서는 계속적으로 저항 맞았었던 구간들이니까. 그럼 다시 한번 저항을 뚫고 넘어가려면 지금처럼 여기 하단에서 노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상단에서 노는 게 낫습니까? 당연히 주가는요, 올려 붙여놓고 문을 자꾸 두들겨야 위 문이, 상방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보려면 결국은 주가는 조금 더 위로 올라서 여기에서 횡보하더라도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 지금처럼 아래로 내려가는 하방문을 자꾸 두들기고 이 가격 이평선 아래에서 주가가 놀다 보면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자자님들 이거 경계심 늦추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계심을 계속 유지하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유료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유한양에 대해서 어제 전량 매도로 의견을 드렸고요. 어제 영상에서 좀 일부 말씀드렸지만 13만원 이탈 가능성을 아직까지는 확률상은 열어놓고 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미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미리 매도로 전량 매도로 의견 드렸고요. 그동안 내려오는 과정에서 투자자님들 이거 좋은 기회다. 우리가 매수 기회가 오면 잡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밑에 영역에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매수 타점을 통해서 잡았고요. 그리고 요거 올라가는 거 그대로 수익을 잘 먹었죠. 그리고 비중 30% 남겨놨었는데 그 비중 남겨놨었던 것마저도 어제 전량 매도로 차익 실현했던 겁니다. 대략 15% 작게는 15%에서 20% 사이에서 투자자님들이 매수했었던 그 타점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15%에서 20% 정도의 차익 실현을 남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력들 포지션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수급별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기준은 250일 기준입니다. 250일 기준이면 약 1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년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동안에 우리 유한양이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고점을 형성하면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보면 주로 이 추세를 동조화돼서 매수했던 세력들이 이렇게 쭉 보면요. 개인 투자자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대략 그 추세 흐름을 이렇게 같이 동행합니다. 여기 일부 또 내려왔다가 올렸다가,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7월, 8월, 9월, 10월 달로 가는 과정에서 보면 주가가 여기에서 가파르게 오르잖아요. 등락은 다소 있지만 이 과정에서 특히 기관들은 많이 팔았다. 기관들은 오히려 많이 팔았다. 매도 공세로 이 상황에서 대응했고, 개인 투자자는 반대로 매수 공세로 강하게 매수했다. 외국인들은 들쑥날쑥합니다. 차익 실현을 많이 남기기도 했고 또 사들이기도 했고, 그쵸? 그리고 그동안에 유한량이 많이 빠져내려가는 과정에서 매수 비중을 다소 좀 높여왔고, 여기에서 개인 비중이 좀 많이 낮아졌죠. 다소 개인 비중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기관 비중도 순매도세에서 다소 좀 낮아지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밑에 주가가 내려올 때 개인 비중이 낮아지니까 외국인 비중 늘어나고 기관 비중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올 때는 세력들과 기관이 받았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개인들이 많이 끄집어 당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최근의 이 흐름을 놓고 보면요, 최근 들어서 여기 1월달 주가가 강하게 반등 나오는 과정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 횡보하는 과정 보시면 역시나 올라가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팔았죠. 맨 위에가 외국인 보유 비중입니다. 기관들은 많이 담았죠. 개인 담았죠. 자,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어요. 외국인들은 어쨌든 간에 유한당형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자꾸 팔고 있고, 그쵸? 그리고 기관은 그동안에 많이 팔았다가 이번에 이렇게 주가가 좀 내려오는 과정에서 기관들은 좀 담아주더라. 그쵸? 기관들은 좀 담아주더라. 개인들이 이렇게 물량 내놓을 때 기관들이 담아주더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투자자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 세력은 지금 기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유한양행이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 개인들의 수급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관들의 수급이 뚜렷하게 좀 강해질 수 있느냐를 투자자분들 좀 체크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요걸 이제 일자별로 표로 간단히 보면요, 여기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쵸? 이렇게 중장기 투자는 뭐 보험계도 들어오고요, 또 사모펀드, 투자 신탁도 들어오고요, 연기금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퐁당퐁당이 일부 있지만 꾸준하게 그래도 매수를 이렇게 좀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1월 초에 주가 끌어올리는데 주력으로 했는데, 여기 기관도 역시나 동반 강세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외국인들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대체로 팔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 지을 수 있죠. 결론, 우리 유한양행이 시세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서 14만원 넘기는 그림이 나오려면 결과적으로 누가 사야 된다? 기관과 개인이 사줘야 된다. 예, 기관과 개인이 사줘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특히 기관이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투자자분들이 보시면서 거래량이 터지는지를 좀 보세요. 예, 그 흐름이 잘 나와줘야 14만원을 강하게 좀 넘길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반면에 기관과 개인이 팔고 있는데 외국계 창구에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혹여라도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 요것도 신뢰할 수 있다. 다만 개인 혼자 강하게 매수한다는 것은 조금 부정적이에요, 투자자분들. 제가 그나마라도 개인을 갖다 붙여주는 것은 기관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개인을 갖다 붙인 거예요. 주포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 만에 하나 기관이 팔고 있고 개인도 팔고 있는데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 강하게 들어온다? 이거 신뢰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오히려 찐 상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리얼 상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투자자분들이
수급 체크하는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뭐 두 가지 측면 한번 보면 되겠죠. 외국인 플러스 프로그램 매수, 그쵸? 합쳐서 우리 외포라고 부르면 되겠죠. 외국인 플러스 프로그램 외프 프로그램 매매, 요거 이제 동시다발로 한꺼번에 들어오는지, 요거 동시다발로 한꺼번에 들어오면 기관이나 개인은 반드시 매도하게 돼 있으니까 요거 들어오는지 보시고, 최근에 트렌드가 개인들과 기관 매수하는데 외국인과 프로그램은 매도더라. 그러면 기관과 개인이 최근에 이 트렌드처럼 계속적으로 매수해 주느냐, 특히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포지션이 이렇게 순매수로 들어와 주느냐 체크하면 유한양행의 어떤 단기적인 상승 트렌드를 우리 수급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반면에 시장이 주춤주춤한데 제약바의 흐름,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나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한양행 코스피에 편입돼 있고, 코스피에 편입돼 있는 뭐 우리 삼바라든가 셀트리온이 오늘 좋지 않았다는 점을 좀 고려해 보면 유한양행도 이렇게 윗꼬리가 달릴 수 있었다는 점을 예상은 할 수 있는데, 이 흐름이 뭐 당분간 지속돼서 수급이 안 들어오고, 우리 여기처럼 지속적으로 주가 떨어질 때 수급이 그냥 바닥으로 그냥 벌벌벌 기었잖아요. 이렇게 수급이 계속 안 들어오면 유한양행 13만원 깨질 수도 있다. 그러면 투자자분들이 13만원이 본격적으로 깨지면 얼마까지 빠질까요? 우리가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예상을 12만 5천원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 12만 5천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반등 나온다면 여기가 또 좋은 매수 기회가 되겠죠. 담은 5%든 뭐 7%든 10%든 이 아래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화살표 매매 신호 타점대로 우리가 기준을 잡아보고 있고, 또 선제적으로 투자자님들에게 매매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매매 대응 어렵지 않다. 편안하게 투자자님들 함께 대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유한양행 변동성이 자주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번 나올 때마다 15% 또는 20% 이상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수익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려면 결과적으로는 좋은 가격에서 매수해줘야 내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거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데 추격 매수해버리면 먹을 폭도 없는 데다가 자칫 잘못하면 본전 매도나 오히려 손실 매도할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바닥이라고 하는 확신이 좀 들 수 있는 시기를 잘 잡아야 결과적으로 이 시기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이 결국은 15% 20%를 먹는 겁니다.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입 신청 문의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신감 있게 단돈 1,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내가 기준을 가지고 매매할 때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유한양행 뿐만 아니라 우리 SK 하이닉스, 또 HLB, 또 우리 2차전지 반도체 쪽 우리가 골고루 좋은 종목들만, 대장 주식들 위주로만 우리가 비중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수익 내고 있는 거 아시죠? 많은 종목들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짜 종목들, 시총 높은 종목들, 그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매매 타점 잡으니까 보다 편안하게, 우리 직장인분들 마음 편하게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굳이 뭐 상한가 따라잡겠다고 급등하는 종목들 쫓아다닐 필요 없고, 그쵸? 고급 정보 찾겠다고 기사 뉴스들 쫓아다닐 필요 없다. 편안하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